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데이터볼트 AI, 티커 심볼 DVLT죠. 이 기업에 대해서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한테 이제 주어진 여러 자료들을 좀 보면서 분석을 해볼 텐데요. 오늘 저희가 던지는 질문은 이거인 것 같아요. 과연 이 데이터볼트 AI가 AI, 블록체인, 그리고 양자 컴퓨팅 같은 최첨단 기술들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걸 또 비트코인을 활용한 좀 파격적인 금융 모델이랑 또 규제를 미리 읽는 그런 전략적인 움직임, 이런 걸 통해서 진짜 그들이 말하는 새로운 디지털 경제라는 판을 실제로 짜는 데 성공할 수 있을까? 이겁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네, 단순히 그냥 유행하는 기술들을 나열하는 걸 넘어서 이 모든 걸 어떻게 하나의 큰 그림으로, 거대한 비전으로 엮어내려고 하는지, 그 가능성하고 또 내재된 위험 요인들,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분석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 몇 년 사이에 기술하고 금융의 경계가 엄청 빠르게 허물어지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데이터볼트 AI의 접근 방식은 그중에서도 좀 상당히 독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런가요? 그러니까 기존 금융 시스템에 그냥 기술을 이렇게 덧대는 수준이 아니라요. 기술 자체를 아예 새로운 가치를 저장하고 교환하는 수단으로 만들려고 하고, 또 동시에 그 과정에서 생기는 어떤 금융적인 이익, 이걸 다시 기술 혁신에 투입하는 순환 구조 같은 걸 설계하고 있거든요. 아, 순환 구조요? 네, 특히 이제 변동성이 큰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자산을 핵심 성장 동력으로 삼으면서도 이걸 또 어떻게 안정적으로 가져가려고 하는지, 그게 좀 지켜볼 만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기술, 금융, 규제 이렇게 세 가지 큰 축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될 것 같은데요. 먼저 기술적인 측면부터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료들을 보면 데이터볼트 AI는 AI, 블록체인, 양자 컴퓨팅 이걸 단순 병합이 아니라 융합한다고 엄청 강조하던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좋은 기술 다 쓴다 이런 거 이상인 것 같은데?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 융합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하는데요. 자료에서는 이걸 기술의 삼위일체, Trinity of Technologies 이렇게 부르면서 시너지를 강조하더라고요. 삼위일체요? 네, 각 기술의 역할을 좀 보면요. 먼저 AI는 세상에 존재하는 그 방대한 비정형 데이터 있잖아요. 그걸 분석해서 그 안에 숨어있는 어떤 패턴이나 가치를 찾아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특정 지역의 희귀광물 매장량 가치라든지 아니면 어떤 운동선수의 미래 시장 가치 같은 거요. 이런 걸 AI가 분석하는 거죠. 아하, 근데 이런 평가는 좀 주관적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바로 여기서 이제 블록체인이 등장합니다. 블록체인은 AI가 평가한 데이터의 가치나 소유권, 이런 거를 위변조 불가능하게 기록하고 또 투명하게 관리해서 신뢰를 부여하는 기반이 되는 거예요. 아, 신뢰를 부여한다. 네, 마치 그 디지털 자산에 대한 공인된 등기부등본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AI로 가치를 찾고 블록체인으로 그 가치를 증명하고 보증한다. 그럼 마지막 퍼즐 조각인 양자 컴퓨팅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이게 좀 어려운데 자료에 퀀텀 웹 3.0이니 준양자 슈퍼컴퓨팅 프레임워크니 이런 용어들이 나오더라고요. 솔직히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이게 왜 필요한 거죠? 네,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데이터볼트 AI 기술 전략의 약간 정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준양자라는 표현 자체가 아직은 초기 단계인 양자 컴퓨팅 기술을 현실적인 비즈니스 문제 해결에 적용해 보려는 시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 아직 완전한 양자는 아니지만 그렇죠. IBM이나 코브 같은 파트너사들하고 협력해서 구축 중인 이 프레임워크는 현재 컴퓨팅 능력으로는 처리하기 아주 어려운 복잡하고 방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예측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어요. 실시간으로요? 네, 예를 들면 정부나 특정 산호를 위한 3D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서 미래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 한다거나 아니면 아주 복잡하게 얽힌 데이터 속에서 새로운 통찰력을 발굴하는 거죠. 왜 이렇게 강력한 연산 능력이 필요하냐, 그게 궁금하실 텐데요. 데이터볼트 AI가 다루려는 자산들이 기존 금융자산처럼 딱 표준화되어 있지가 않아요. 매우 복잡하고 가변적이거든요. 아, 그렇죠. 선수 가치나 이런 건 계속 변하니까. 맞습니다. 이런 자산들의 가치를 실시간으로 아주 정밀하게 평가하고 또 안전하게 거래하려면 기존 웹 환경을 뛰어넘는 처리 능력이 필수적이다.
뭐 이런 판단인 거죠. 그렇군요. 궁극적으로는 데이터를 그냥 저장하고 분석하는 수동적인 대상, 패시브에서 스스로 가치를 증명하고 능동적으로 거래될 수 있는 자산, 액티브로 바꾸려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데이터나 무형자산 같이 복잡하고 계속 변하는 것들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고 거래시키려면 현재 기준로는 좀 부족하니까 양자 컴퓨팅 수준의 아주 강력한 엔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정확합니다. 기술 자체도 참 흥미로운데 이 기술로 뭘 하려는지가 더 대담하게 느껴지네요. 그 델라웨어에 설립했다는 4개의 거래소요. 국제 원소 거래소, 국제 NIL 거래소, 정보 데이터 거래소, 미국 정치 거래소. 이건 완전히 새로운 시장을 만들겠다, 이런 선언처럼 들리는데요. 맞습니다. 그 4개의 거래소 설립 계획이 데이터볼트 AI의 야심을 그냥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네. 기존 금융 시스템에서는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거나 거래되기가 좀 어려웠던 자산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위한 새로운 판을 깔겠다 이겁니다. 새로운 판이요? 네. 예를 들어서 국제 원소 거래소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희토류나 특정 광물 자원 이런 거에 대한 소유권을 토큰화해서 유동성을 부여하고 투자 접근성도 높일 수 있겠죠? 오, 희토류 같은 것도 토큰으로 거래한다고요? 네. 그런 비전인 거죠. 그리고 국제 NIL 거래소는 이름, 이미지, 초상권, 그 NIL이라고 하잖아요. 네, 운동선수들 많이 하죠. 그렇죠. 그런 운동선수나 아티스트의 무형적인 가치를 팬이나 투자자들이 직접 토큰 형태로 소유하고 거래하면서 그 가치 상승을 같이 공유하는 새로운 팬 경제 모델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팬들이 직접 투자하고 가치를 공유한다. 재밌네요. 그리고 정보 데이터 거래소, IDX라고 부르는데 이건 기업이나 개인이 가진 특정 정보나 데이터셋 자체를 자선으로 보고 거래하는 플랫폼이에요. 근데 최근에 나스닥 기술 프레임워크를 쓰는 광고 기술 기업 NYAX 인수를 추진했잖아요. 아, 네, 봤습니다. 그게 바로 이 IDX의 기술적인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미국 정치거래소는 이건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요. 결국 이 거래소들의 공통 목표는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가치를 디지털 토큰으로 바꿔서 유동성을 부여하고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가치를 토큰화하겠다. 와, 진짜 스케일이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죠. 상당히 야심차죠. 그런데 이런 거대한 기술적인 야망하고 새로운 시장 창출, 이걸 현실로 만들려면 당연히 막대한 자금이 뒷받침되어야 할 텐데요. 여기서 데이터볼트 AI의 또 다른 놀라운 혁신, 바로 이 전통적인 자금 조달 방식을 뒤엎는 재무 전략이 등장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사일렉스로부터 무려 1억 5천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는데 이게 현금이 아니라 비트코인으로 이뤄졌다는 점, 이게 정말 독특합니다. 바로 그 점이 데이터볼트 AI의 재무 전략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자료에서도 강조하는 비희석 성장 모델, 넌딜루티브 그로스 모델의 근간이 되는 거고요. 비희석 성장 모델. 네, 쉽게 비유하자면 사일렉스로부터 받은 1억 5천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 있잖아요. 이걸 씨앗 자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씨앗 자본. 네. 데이터볼트 AI는 이 씨앗 자본 자체는 절대 건드리지 않고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일종의 가치 하한선으로 딱 설정해 놓는 거죠. 원금은 묶어둔다. 그렇죠. 그리고 오직 이 씨앗 자본, 즉 비트코인이 시간이 지나면서 불어나서 생긴 열매, 다시 말해 비트코인 가격 상승으로 발생한 차익만을 인수합병, M&A나 기술 개발, 거래소 구축 같은 실제 성장 자금으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와, 그러니까 원금은 절대 안 건드리고 불어난 이익금만 쓴다는 거군요. 네, 자료에 따르면 투자 유치 시점이 2025년 9월 25일 경이었는데 그때 비트코인 가격이 약 11만 달러였고 저희가 분석한 시점에는 12만 3천 달러까지 올라서 계산해보면 약 1,700만 달러 이상의 추가 자본을 확보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 정도 추가 자본을 주식 희석 없이 확보한 거죠. 잠깐만요. 근데 이건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오른다는 전제가 있어야 가능한 모델 아닌가요? 만약에 가격이 장기간 횡보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하락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회사의 성장 자체가 멈추거나 좀 위험해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이 변동성에 대한 대비책 같은 건 혹시 언급된 게 있었나요? 매우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당연히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은 이 모델의 가장 큰 잠재적 리스크 요인입니다. 그렇죠. 자료에서 명시적으로 비상계획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모델이 내포하는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바로 재정적 규율. 파이낸셜 디스플린이요? 네. 비트코인 가격 상승분만 사용할 수 있다는 그 제약 자체가 회사로 하여금 자금 사용에 있어서 극도로 신중하고 전략적인 접근을 하도록 강제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아, 돈이 생겼다고 막 쓰는 게 아니라 그렇죠. 무분별하게 확장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장기적인 비전 달성에 꼭 필요한 곳에만 자원을 집중하게 만드는 겁니다. 실제로 자료에 보면 흥미로운 사례가 하나 나와요. 예정되었던 인수가 지연되자 데이터볼트 AI가 100만 달러라는 꽤 상당한 금액의 위약금을 지불하면서까지 계약을 파기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위약금을 물면서까지요? 왜요? 대신에 확보된 현금 자원을 회사의 핵심 역량인 AI 엔지니어링 강화에 투입하기로 한 거죠. 아, 단기적인 손실이나 기회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장기적인 목표와 재정 건전성을 우선시하는 그야말로 희석이 아닌 규율을 중시하는 경영 철학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사실 생존을 위해서 끊임없이 유상증자에 의존하고 단기 실적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일반적인 소형 기술 기업들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죠. 와, 위약금을 물면서까지 현금을 지키고 핵심 기술에 집중했다. 확실히 평범한 결정은 아니네요. 그 말씀하신 희석 문제와 관련해서 스카이렉스 거래를 통해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모든 수권 주식, authorized shares를 소진시켰다는 점도 좀 눈에 띄는데요.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고 주주들한테는 왜 중요한 건가요? 네, 그 수권 주식이라는 건요. 회사가 법적으로 정관에 명시해서 발행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주식의 총 한도를 의미합니다. 아, 최대로 발행할 수 있는 주식수. 그렇죠. 근데 데이터볼트 AI가 스카이렉스와의 거래를 통해서 이 한도를 모두 사용했다는 것은 앞으로 이사회나 경영진이 임의로 추가적인 신주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 즉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를 희석시키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와, 더 이상 주식 발행은 안 하겠다. 네, 이건 우리는 더 이상 주식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지 않겠다. 오직 비희석 성장 모델과 사업 자체의 성과를 통해 성장하겠다는 매우 강력한 의지의 표명인 거죠. 주주가치 보호에 대한 아주 확고한 약속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장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믿음이 가겠는데요? 그렇죠. 상당한 신뢰를 줄 수 있는 조치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기술적 비전하고 독특한 재무 모델을 살펴봤는데 이런 혁신적인 시도들이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결국 규제 환경과의 조화가 필수적이겠죠? 네, 맞습니다. 특히 디지털 자산 분야는 규제 불확실성이 높은 편인데 데이터볼트 AI는 이 부분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워싱턴 DC에서 통과된 지니어스 및 클래리티 법안, 이게 이들에게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는 분석이 있던데요. 네, 바로 그 부분이 데이터볼트 AI의 또 다른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선제적 규제 대응 전략인데요. 선제적 대응. 네, 말씀하신 그 지니어스 법안하고 클래리티 법안은 그동안 좀 혼란스러웠던 미국 내 스테이블 코인하고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해서 명확한 법적 가이드라인하고 감독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법안들입니다. 아, 기준을 세워주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데이터볼트 AI가 이런 법안들이 통과되기를 기다렸다가 반응한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규제가 어떤 방향으로 진화할지를 미리 예측하고 그 기준에 맞춰서 자신들의 거래소 인프라하고 운영 모델을 설계하고 준비해 왔다는 겁니다. 와, 법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미 그 법의 정신과 요구사항을 충족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야, 이거 마치 시험 문제가 공개되기도 전에 예상 문제를 뽑아서 완벽하게 대비하고 있었던 셈이네요. 하하, 네. 정확히 그런 비유가 가능하겠네요. 이런 선제적인 접근 덕분에 규제 환경이 명확해지자마자 즉각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아주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게 된 거죠. 그렇군요. 자료에 따르면 이런 준비 덕분에 2025년 말 이전에 계획된 4개의 거래소 중에서 최소 2개를 시장에 먼저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먼저요? 와. 네. 이건 경쟁자들이 규제 적응에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상당한 시장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아, 다른 데는 이제 법 맞춰서 준비 시작해야 하는데 여기는 이미 준비 끝? 그렇죠. 단순히 기술이나 금융 모델뿐만 아니라 이 규제의 흐름을 읽고
이걸 기회로 활용하는 전략적인 통찰력이 돋보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더 큰 그림에서 보면 미래의 디지털 자산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이런 예측 능력과 선제적인 대응 능력이 핵심 경쟁력이 될 거라는 걸 시사하는 거죠. 여러 거래소 중에서 그 미국 정치 거래소, US Political Exchange는 특히 더 흥미롭게 들리는데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연방선거관리위원회, FEC 규정을 준수하는 투명한 정치후원금 거래를 지원한다. 이거 상당히 파격적인 아이디어 같은데요. 이게 현재 상황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시기적으로 보면 매우 절묘한 포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절묘하다고요. 네. 최근 몇 년 사이 특히 미국에서는 가상자산 업계가 주요 정치자금 기부 세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이 꾸준히 나오고 있거든요. 아, 가상자산 업계가 정치 후원을 많이 한다. 네. 그런데 동시에 가상자산을 통한 자금 이동의 투명성이나 규제 준수 여부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는 게 사실이죠. 그렇죠. 좀 불투명하다는 인식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데이터볼트 AI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투명성을 높이고 FEC 규제를 완벽하게 준수하는 정치자금 플랫폼을 제공하겠다는 것은 시장의 니즈하고 규제 당국의 요구를 동시에 만족시키려는 그런 전략적인 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니즈와 규제 충족. 물론 이제 정치자금이라는 민감한 영역을 다루는 만큼 철저한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기술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에만 집중하는 것이 성공의 관건이 되겠죠. 네, 그건 중요하겠네요. 하지만 이 거래소의 등장은 미래의 정치자금 조달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하는 아주 중요한 사회적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정치적 견해 없이 정보 전달. 그렇군요. 들어보니까 기술, 금융, 규제라는 이 세 가지 축이 각기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정말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면서 시너지를 내는 구조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저희에게 제공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데이터볼트 AI라는 기업을 어떻게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이들이 그리는 이 청사진,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데이터볼트 AI의 전략은 어느 한 부분만 딱 떼어놓고 보면 그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세 축의 시너지가 핵심이거든요. 시너지. 네, 비트코인을 활용한 비희석 성장 모델은 퀀텀 웹 3.0 같은 아직 야심찬 기술 비전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인 엔진 역할을 하고요. 돈을 대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규제를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준수하려는 노력은 새롭게 만들 거래소들의 합법성과 운영 안정성을 확보해서 시장의 신뢰를 얻는 기반이 됩니다. 합법성과 신뢰?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바로 AI, 블록체인, 준양자 컴퓨팅 기술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이 기술들이 거래 대상 자산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거래 과정의 투명성과 불변성을 보장하고 또 전체 시스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핵심 덕력인 겁니다. 아, 기술이 기반이군요. 네, 이 세 요소가 서로를 지지하고 강화하면서 기존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혁신적이고 야심찬 기획에는 엄청난 잠재력만큼이나 위험 부담도 따르겠죠. 아까 지적했던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 외에 또 어떤 리스크를 좀 고려해야 할까요? 당연히 리스크 요인들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에 대한 재무적 노출, 이게 가장 직접적인 위험이죠. 가격이 만약 급락하면 성장 자금 확보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네, 그렇죠. 또한 아무리 기술적으로 뛰어나고 규제를 준수한다고 해도 새롭게 출범하는 4개의 거래소가 실제로 시장 참여자들의 호응을 얻고 충분한 거래량을 확보하면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죠. 시장에서 받아들여질지. 그렇죠. 특히 기존에 없던 형태의 자선을 거래하는 시장을 만드는 건 매우 도전적인 과제거든요. 맞아요. 하지만 아까 살펴봤던 그 100만 달러 위약금 사례처럼 회사가 단기적인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장기적인 비전과 재정적 원칙을 지키려는 모습은 네, 그 결정이요. 단순히 장밋빛 전망만 내놓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위험 관리 능력과 전략적 판단력을 갖추고 있음을 시사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위기 관리 능력도 보여줬다. 네, 이건 오히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회사의 신뢰도를 높이는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제공된 자료들에 따르면 데이터 볼트 AI는 단순히 또 하나의 기술 기업이 아니라 미래의 금융과 기술이 어떻게 융합될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의 좀 급진적인 실험이자 방향성을 제시하는 선구자적 모델로 그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회사의 대차대조표 자치를 혁신을 위한 전략적 도구로 활용하고 다가올 규제 파도를 서핑하듯이 미리 준비하고 차세대 기술의 잠재력을 실제 가치 창출로 연결하려는 시도, 이런 것들이죠. 자료는 데이터볼트 AI가 그동안 말이 아닌 증거로 꾸준히 자신들의 비전을 구체화해왔고 오랫동안 시대를 앞서 나갔으며 이제 시장이 그 진정한 가치를 재평가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암시하는 것 같아요. 네, 기술적인 깊이와 금융적인 독창성, 그리고 규제를 포함한 시장에 대한 전략적 통찰력이 어떻게 결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이면 틀림없습니다. 물론 실제 성과로 이어질지는 계속 지켜봐야겠지만 이들의 행보 자체가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데이터볼트 AI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네, 저도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데이터볼트 AI는 정치 데이터나 운동선수의 초상권, NIL처럼 과거에는 가치를 정량화하거나 거래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자산들을 토큰화하는 모델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주변에 있지만 무형자산으로 취급되거나 유동성이 낮아서 재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자산들 중에서요, 다음 세대의 디지털 경제에서는 어떤 것들이 새롭게 가치를 평가받고 활발하게 거래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창의적인 상상을 더해보시면 더욱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